김만배 법조계 로비 의혹, 판검사들 골프 접대하고 100만원씩 용돈. 자, 김만배가 관리한 언론사 기자 명단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만배가 청탁한 대상은 기자뿐 아니라 판검사 등 법조인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고 말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김만배가 관리하는 기자들 모임인 지회가 존재하고 돈을 주고 대장동 관련 보도를 막아온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뉴스타파가 그런 보도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 신문사 간부급 기자들의 실명까지도 다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법조계 판사 검사에게도 수시로 현금 상남 및 골프 접대 의혹. 김만배가 관리한 대상은 기자뿐 아니라 판검사들을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정영학 녹취록,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들을 종합해보니까 김만배는 스스로 대장동 로비스트라고 일컬으며 판검사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자, 우리가 김만배가 이 사업의 핵심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 위에 누군가 있다. 김만배 위에 누군가가 있다. 김만배는 그냥 법조 기자 출신이고 로비스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위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그게 궁금한데, 자, 1400쪽에 이르는 정영학 녹취록 곳곳에는 김만배가 업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수시로 고위 법조인을 만났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저는 여기가 계속 궁금합니다. 2013년을 전후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남욱, 조우영 등을 수사할 당시 김만배와 배성준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자, 무슨 수사를 무마하려 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인 허가 관련된 비리 말고 무슨 비리가 생길 게 있을까요? 제가 이런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인허가에 비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비리로 잘 안 돼서 그냥 5,500억을 성남시한테 뜯겼잖아. 자, 보세요. 이재명 개인이었으면 몇백억으로 퉁치는 거잖아요. 한 2,300억 줬으면 되는 건데 5,500억을 뜯어간 거야. 개인이 욕심이 있는 인간이었으면 2,300억이면 먹고 이거 크다라고 했을 텐데 이재명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남시 몫으로 5,500억을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남욱 입장에서는 독하지. 야, 이거 개인으로 따지면 LCT 봐봐. 전부 다 100% 민간한테 주고 얼마를 해먹었겠어요. 분양권도 받고 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서병수, 그 당시에 부산시장은 서병수였습니다. 안 먹었을까요? 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청와대에 꼬리 자르기 하나 정도 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허가 비리를 돈으로 5,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떼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동네는 몇백억이면 끝날 걸 5,500억을 뜯겨서 공산당이다, 저거 공산당이다라는 욕까지 했었던 이재명 저거 공산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게 비리로 인허가를 따려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인허가에서 비리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비리가 생길 일들이 많을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법조인을 만났다. 인허가 비리가 없는데 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 이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몸통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인허가 건 비리 말고 도대체 무슨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궁금하다. 2013년 3월 5일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터지면 대장동 사업 못해. 그 당시에 그걸 다 깔끔히 막았잖아. 도대체 무슨 수사를 무마했다는 걸까요? 형이 공적으로 쓴 것 말고 사적으로 쓴 돈이 더 많았음을 강조하며 공적으로 들어간 돈 따지면 형이 더 받아야 해. 자, 공적으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정영학은 로비한 돈이라고 자필로 적어놨다. 터지면 이 대장동 사업 못해.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터지면? 김만배가 니네들한테 찾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안 왔어, 형한테.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건 우기지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김만배가 그렇지 근데 그 당시 그걸 다 깔끔히 막았잖아. 응? 정영학이 예. 뭘 막았지? 지금 왔다 갔다 계산하면 형이 공적으로 쓴 것 말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들어간 돈 따지면 형이 더 받아야 돼. 로비한 돈이 엄청 많다. 여기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검찰의 수사를 무마했다. 도대체 무슨 수사를 무마한 것일까? 왜? 인허가 비리 말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자, 인허가 비리는 이재명의 몫이에요. 보통 지자체장이 인허가 비리로 검거되고 구속됩니다. 인허가 비리는 없었다라고 하면 지자체장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인허가 비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 도대체 뭐길래 김만배나 남욱은 그 로비를 했어야만 하는가? 여기서 이재명이 해먹으려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해먹었어야 돼요. 근데 인허가권으로는 비리가 안 나왔잖아요. 돈으로 5,500억을 통으로 떼주면서 인허가권을 처리를 했단 말이야. 피눈물 나죠? 어쨌든 인허가권을 끝냈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마를 해야 되고 로비를 했어야 되는가?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하다고요.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건에 무언가가 있어요. 김만배 법조인 로비 정황. 이게 뭐냐면 검사하고 남욱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검찰에서 검사와 남욱이 서로 주고받은 피의자 조서예요. 검찰이 법조인에 대한 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걸 물어봐요. 자, 이게 언제다? 2021년 10월 20일 검찰이 작성한 이때만 해도 2021년 10월에 이미 검사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 원씩 가지고 간다고 했고 그 돈도 엄청 썼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검사님도 독고다이네요.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 네, 기자 후배에게 들은 내용이라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기자 후배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한 말인가요? 남욱은 소문을 이야기한 것일 텐데 기자들은 다 알고 있다던데요. 검사, 김만배가 법조인 로비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1공단 시행업자인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막은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았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3년은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송사들을 뚫고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로비였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도대체 김만배는 왜 로비를 했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남욱이 검사한테 2021년 10월에 법조인들 다 관리했고 김만배가 여기 보면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 못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 수사하고 있는 검사 너도 독고다이네? 윤석열 라인 아닌가 봐?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2021년 10월에 법조인 로비 목적까지 파악한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공원화 반대 성남시장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막은 것. 이게 뭐였냐면 대장동 개발 수익 내놔. 이재명이 성남시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제1공단 부지의 공원화 사업. 이거에 쓰겠다. 대장동 말고 다른 곳에다가 대장동 여기 돈이 많이 되는 곳이니까 낙후된 데다가 이 돈을 좀 쓰자라고 한 게 1공단 부지의 공원화 사업. 1공단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있었던 거죠. 반대를 하면서 소송을 냈어요. 1심은 성남시가 이겼는데 2심은 졌어요. 대법원에서 성남시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원화해도 괜찮아. 이게 막혔으면 이 사업이 3년은 지연됐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법조 로비가 먹혀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게 남욱의 주장입니다. 이날 조사에서 남욱은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에게 6억 원을 김만배가 6억 원을 건넨 사실도 진술을 했어요.
김만배의 요청으로 자신과 정영학이 각각 3억 원씩 만들어서 줬다고 말했고, 남욱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김만배가 뒤늦게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착수 한 달 만에 언론계와 법조계 로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내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29일 뉴스타파가 김만배 언론계 로비 의혹을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남욱의 검찰 진술대로 김만배가 법조인 로비까지 벌여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거라면 심각한 사법농단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지금 대장동 이야기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만배가 이재명과 그 관계된 사람하고 연루되었다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있죠. 정영학 녹취록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김용, 정진상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당연히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장동에 엮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실패! 왜 실패라고 이야기하냐? 이재명 소환하는데 성남FC 건으로 소환을 해요. 대장동으로 소환을 할 게 없어서 성남FC로 소환을 하는데, 이것도 얄팍한 잔대가리죠. 대장동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성남FC로 소환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국민들은 대장동 때문에 경찰에 불려간다고 생각한다고요. 노리는 건 그거예요. 검찰이 노리는 건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야, 저기 대장동 해먹은 거 맞네. 저기 검찰에 나가는 거 봐봐. 이재명이 나쁜 짓 한 거 맞네. 대장동 해먹은 거 이런다니까. 개 돼지들은. 검사들은, 검찰은 그냥 그걸 노리는 게 다예요. 만약에 성남FC 건으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축구 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 전부 다 고발 들어가고요. 전부 다 기소해야 돼요. 기소 못해요, 이걸로. 성남FC 두산에게 광고 받은 걸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면 홍준표도 기소당하고요. 강원도 지금 김진태도 기소당하고 다 기소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소고발하면 검찰이 어떻게 할 건데요? 죄목이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건으로는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남FC 건으로 소환하냐? 그냥 얄팍한 잔대가리예요. 북치고 장구치고는 대장동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시끄럽게 해놓은 다음에 대장동 건으로 소환할 거리를 못 잡으니까 성남FC, 이거는 법적인 다툼을 할 소지가 있긴 있어. 그 대신에 기소하기 쉽지는 않죠. 이걸로 그냥 한번 불러들이면서 대장동이 이재명이 해먹은 거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악마화 이미지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대장동 사건 보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확실히 좀 보이시죠?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파편된 정보들이 많고 언론들도 다 한패거리다 보니까, 검찰들도 한패, 판사도 한패, 언론도 한패다 보니까 이게 파편된 정보를 뭉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놓고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언론에서 그 기사를 쓰던 인간들도 얼마나 웃겼겠어요.